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에이터입니다. 네, 오늘은 이지스 자산운용 대체증권 투자 파티의 박주루 팀장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네. 근데 네. 뭐 돌아오면서 하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사실 글로벌 리츠 시장이 여전히 변동성도 강하고 네. 이제 뭐 사실 한국은 최근에 이제 뭐 금리 이슈 말고 네. 어떤 자금 조달 이슈 말고는 특별한 얘기가 많이 안 나오지만 글로벌 시장에 보면 뭐 M&A도 되게 활발하고 그렇죠. 엄청나게 네.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고 네. 또 뭐 M&A 되면서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이 리츠 운용 매니저들이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해요. 투자 리츠가 없어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 오늘 해주실 얘기도 그런 어떤 맥락이 있는 얘기라서 네. 좀 해볼까 하고요. 지금 주식 시장에서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네. 이렇게 이제 글을 쓰셨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보통 리츠에 투자할 때 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하면은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 가치 대비 네네. 리츠의 주가가 어느 정도 평가받고 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렇죠. 네, 그거를 저희가 PNAV라는 네네. 지표로 사용하는데 이게 어느 특정 수준에서 좀 밴드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네. 그게 지금 한 0.8배,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부동산 다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할인돼서 거래 중이다. 평균적으로. 그렇죠. 뭐 네. 싸다 이 얘기죠. 예. 네. 그런 논리로 이제 많이 접근하는 투자자들 있죠. 네.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뭐 실제로 이게 보면 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그런 어떤 기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미국 리츠 중심으로 이제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네. 그때 제 당시 기억도 보면 이제 블랙스톤 같은 애들이 이제 네. 상장 리츠 뭐 지분 매입도 많이 늘었었고 또 그냥 리츠 자체를 인수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또 이제 리츠의 어떤 그런 것도 이제 그 뭐 자사주 형태, 그러니까 네. 그 리츠가 직접 자기 주식 매입하는 뭐 그런 네네. 형태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리츠랑 저희가 리츠를 부동산 간접 투자다라고 많이 네. 말씀드리는데 네.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리츠는 부동산이기도 하고 주식이기도 하고. 그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하죠, 실제로. 네, 실제로 그렇게 두 개 보고 있는데 좀 더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플레이어들, 네. 부동산으로서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리츠가 싸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너무나 좋은 기회죠. 네,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 이게 주식으로 보면은 부동산과 다르게 내가 이거 한 1년 정도 안 좋을 것 같다 생각하면은 네네. 팔았다가 1년 후에 다시 사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사실 내가 이게 거래 비용도 워낙 높고 네네네. 내가 팔면 이걸 다시 살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개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손들은 어찌 보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어떤 포트폴리오의 공백, 빈자리 없는 부분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정말 저희도 이제 몇 번 썼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많이 했던 데가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 네, 맞습니다. 블랙스톤, 네. 브루필드 같은 이런 이제 큰 어떤 이제 기관 투자자나 운용사고요. 이것들이 워낙 또 큰 자금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랬었죠. 뭐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뭐 싱가포르 투자청은 저희가 여기 현재 그들이 갖고 있는 건물에서 이거 촬영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여기 3층인데 네. 뭐 이 저스트 코도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이 투자한 네. 이제 공유 오피스기도 하고요. 여기 8층에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 투자청이 부동산에서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플레이어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서울 파이낸스 센터나 그렇죠. 강남에도 강남 파이낸스 센터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미국의 스토어 캐피탈이라고 해서 네네. 이게 유명한 넷 리서치고요. 맞아요. 네. 기존에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 버크셔에서의 포트폴리오 있는 걸로 유명해졌었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한국에서도요. 워런 버핏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잘 안 하기로 유명한데 네. 거의 유일하게 투자한 그런 상장 지표로 주목을 많이 받았죠. 네. 해당 스토어 캐피탈이라는 리츠를 이제 매입하게 돼서 해당 리츠는 아예 이제 상장 폐지했죠. 상장 폐지가 되었고요. 예전에 말씀 주셨던 뭐 브룩필드, 우리나라에서는 IFC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걸로 유명하죠. 블랙스톤은 워낙 글로벌하게 항상 넘버원 하는 회사라서 굉장히 유명한데 브룩필드도 뭐 좀 아일랜드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 하이버니아라는 리츠를 한 적이 있고요. 오피스 리츠. 네, 오피스 리츠입니다. 브룩필드는 뭐 작년에도 하나 인수했었고요. 올해도 영국에서는 영국 시장이 유럽 내에서 물류가 가장 빠르게 성장한 시장이거든요. 그 물류 리츠 최근에 또 하나 이제 인수하게 돼서 굉장히 블랙스톤 말씀하신 거죠? 블랙스톤. 또 굉장히 가격이 주가가 인수하게 되는 그런 회사들은 이제 인수 가격에 맞춰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싱가포르 투자청도 보면 이 뭐 스토어 캐피탈도 있지만 캐나다에 이제 물류센터 리츠도 이제 한번 인수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실제로도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은 이제 DWS 자산운용 같이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그 리츠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이거였는데 그 안에 보면 뭐 리츠가 뭐 자산 뭐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가치 대비 주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도 이걸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변화를 빨리 가져갈 수 있는 유리한 부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써놨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블랙스톤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드린 이제 영국 리츠가 아마 인더스트리얼 리츠 뭐 그런 리츠였고 물류센터 리츠였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되게 유명한 게 미국에 이제 상장된 것 중에 이제 그 스튜던트 하우징에 투자한 리츠 중에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아메리칸 캠퍼스요. 사실 저희 아까 서두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리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리츠라는 것도 하이 섹터로 보면은 뭐 오피스도 있고 물류도 있고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 주거 안에서도 뭐 일반적인 싱글 패밀리도 있고 한데 그 스튜던트 하우징이라는 게 하나의 또 하위 섹터였는데 블랙스톤이 아메리칸 캠퍼스를 인수하면서 상장된 기숙사 리츠가 미국에서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는 없어서 저희는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블랙스톤이 사실 이거 말고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미국의 이제 스튜던트 하우스 기숙사 리츠 말고 그리고 이제 영국의 물류센터 리츠 이 두 개 말고도 사실은 이제 한 코로나19 전후로 엄청나게 많은 미국의 리츠들이 인수를 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도 한 4-5개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죠. 최근 기사로 듣기에는 이제 사상 최대 규모 펀드 한 40조 원 되는 규모의 304억 달러 펀드 조성했다고 하는데 또 리츠를 너무 많이 사게 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또 어찌 보면 GIC가 워낙 이제 큰 자금이 있는 기관 투자자고 어찌 보면 이게 그 블랙스톤이나 브룩필드 같은 이제 대형 운용사들이 리츠를 사는 이유 중 하나도 이 메가 펀드의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 브랩 10호 말씀하시는 건데 브랩 10호만 하더라도 이제 1994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때 1호 펀드 나왔을 때 규모가 4억 8,500만 달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304억 달러잖아요. 수십 배 성장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자산을 이제 하나하나 투자하는 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고 한꺼번에 이제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런 우량한 포트폴리오 가지고 상장 리츠 그냥 인수해 버리는 거. 맞습니다. 더군다나 가격도 싸니까. 여러 가지로 메리트가 있죠. 한 번 더 304억 달러짜리 조성됐기 때문에 한 번 더 글로벌 리츠 시장이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이제 블랙스톤이나 브룩필드 같은 회사들은 이제 리츠를 인수해서 상장 폐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상장을 해서 이제 엑시트하는 그런 전략도 많이 씁니다.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P&A라는 게 일정 수준 밴드에서 위로도 움직이고 아래도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뭐 일반적인 실물 부동산 대비 리츠가 더 쌀 때는 매입하는 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리츠들이 전반적으로 실물 대비해서 더 프리미엄을 받는 구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기존에 있던 실물을 리츠로 만들어서 팔게 되면은 더 여기 대해서 프리미엄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이 양쪽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가 있다면은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상당히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이제 다양한 돈을 가지고 다양한 시장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전략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블랙스톤이 미국에 상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비테이션 홈즈라고 있죠. 이게 이제 싱글 패밀리 이제 리츠인데 한 2000 이제 글로벌 금융위 이후부터 이제 단독주택 사 모아가지고 그거를 상장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분을 매각하면서 이제 엑시트를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미국이야 뭐 사실은 이제 매각 투자와 이제 회수가 되게 자유로운 시장이지만 인도 같이 뭔가 이렇게 투자 회수가 어려운 시장에서 또 리츠 상장해가지고 이 블록딜로 계속 지분을 매각하면서 엑시트를 하는 그런 전략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게 뭐 단순히 사모 시장에서만 이 큰 손을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리츠 시장에서 엄청난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부동산이라는 게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대부분 굉장히 좀 벌키한 것들, 좀 더 잘게 쪼갤수록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근데 뭐 부동산도 뭐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때로는 이거를 모아놓으면은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정말로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또 한편은 그래서 이게 이제 리츠도 그렇지만 이제 사모 시장에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쨌든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때문에 이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어려운 건 맞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2023년과 2024년이 아주 좋은 어떤 포트폴리오 구축하기 위한 좋은 빈티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이미 가격 조정 많이 보였다면은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네. 있는데 사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제 금리 이제 마냥 네. 계속 상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점차적으로 경기가 또 어려워지게 되면은 오히려 뭐 빠르게 예상하는 데는 올해 말에도 금리가 다시 인하할 수 있다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올해 이제 금리 상승 네. 때문에 올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을 보면서 네. 부동산의 일들은 또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게 리츠에서는 분명히 수치로 보이고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게 리츠든 사무시장이든 아까 말씀드린 304억 달러짜리 모였다는 건데 그것도 하나의 시그널인 거죠. 이제 그만큼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많다는 거고 이게 뭐 물론 이제 기관들이 어떤 리츠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과 개인들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이제 개인들은 뭐 바이오주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것들 고려를 해야 되죠. 근데 하지만 이제 그냥 분명한 거는 이 리츠라는 것도 지금 이게 상대적인 평가는 아닐 수 있지만 절대적인 평가로 보면 그 안에서는 사실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다. 뭐 그런 메시지 정도는 저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